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6월 28일 오후 7시 45분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체크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5가지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구독자 분석 요청 종목 HL 만도 그리고 MPC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지수 같은 경우에 어제 미국 증시가 다 괜찮게 상승이 나와줬죠. 다우도 0.6%, 나스닥도 1.6%, S&P 500도 1.1% 굉장히 좋게 상승이 나와줬어요. 약간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버텨주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도 크진 않지만 내려오면서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보시면 앞전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 앞전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큰 추세로 보면 여전히 뭐 우상향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땐 이러한 추세선에 있는데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면 딱 이 정도 구간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한 2500선, 50선, 40선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하락한다면 여기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할 거라면 특정 구간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주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분봉으로 보면 그냥 갭으로 떴다가 쭉 위로 미끄러졌죠. 보시면 이렇게 갭으로 떴다가 사익 매물 출회되면서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이렇게 쑥 밀린 모습이고 코스닥은 더 심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쭉 흘러내렸죠. 아예 그냥.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보더라도 코스닥도 굉장히 추세가 안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이날 장대 음봉 내리 꽂았을 때 6월 14일 내리 꽂았을 때 이 저점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을 이탈을 했어요. 결국에. 그러면 이 구간이 깨졌으니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죠. 860선 여기 이렇게 저항 그리고 이때는 또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단기 추세로는 또 보면 이렇게 또 하락하는 추세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어느 구간에서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 추세마저 깨고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추세가 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저점 올려주던 추세 그리고 코로나 때 급락했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이때 또 급락했다가 돌파하면서 지지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큰 추세로 봤을 땐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구간이 되겠죠. 한 800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일봉상 지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순차적으로 지지대 라인을 그려보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올라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하니까 저도 좀 솔직히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어제 장례식장도 대구까지 갔다 오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증시라도 올라주면 좀 힘이 났을 텐데 증시도 이렇게 좀 내리꽂는 그림이 나오니까 좀 안 좋았고 주봉으로 보면 약간 큰 추세로 보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얼른 이 추세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항받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안 좋은 최대로 안 좋은 그림은 이런 박스권이거든요. 이런 하락 박스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보면 먼저 TPC 글로벌부터 볼게요.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 어제 갑자기 미친 무빙이 나왔죠. 갑자기 어제 거의 10% 가까이 밀어내면서 하락 VI가 걸렸더라고요. 보시면 TPC 글로벌 예, 어제 하락 VI 걸렸었죠. 장중에. 그래서 흐름 보면 분봉상 갑자기 어제 9시 한 50분쯤에 갑자기 이렇게 쑥 밀어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러면서 저도 손절이 나갔습니다. 5% 정도 손절을 걸어놨는데 5% 손절이 나갔더라고요. 지금 50만 원치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5% 지금 손절이 나갔거든요. 이 갑자기 세력이 이제 이렇게 훅 밀어내고 올라오면서 저도 손절이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이
손절이 나갔지만 저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 보려고. 그리고 이 추세 지켜주면서 다시 회복해서 장기평 라인으로 올라오면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손절이 나갔더라도. 근데 오늘 다시 이 음봉이 내리꽂으면서 이 추세가 완전히 깨진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추세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추세를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 나오고 올라가던 추세였는데, 이 추세가 지금 깨진 모습이죠. 이 저점 올려주면서 올라가던 이 우상향 박스권의 모습이 깨졌죠. 그러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전저점 구간에선 지지가 나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드렸죠. 이 전 저점대 라인. 근데 지금 보시면 어제는 여기까지 밀어냈었고 지금 이 구간인데, 그러면 이 구간에서 더 하락을 하더라도 이 구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 우상향 추세마저 깼기 때문에 저라면 이 구간 지켜주는지 보고, 오히려 반대로 이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쓰거나 다시 이 이평 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 단기 이렇게 우상향하던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와주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솔직히 이 우상향하던 추세, 하락 추세 전환했다가 다시 돌려주길래 여기선 상승의 베팅을 좀 더 크게 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거 보니까 역시 세력이 쉽게 자리를 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구간이 깨지면 다음은 이 정도 라인까지 봐야겠죠. 2,500원대, 2,500원, 600원대 라인, 이 정도까지 봐야 된다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 이렌시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매집봉이 뜬 이후에 지금 그냥 매물 소화를 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동 평균선 라인 지켜주면서 한 번 더 위로 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에 괜찮은 가격대죠. 그리고 크게 보면 지금 이러한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아직 있는데, 이 추세가 또 이렇게 보면 이 추세를, 이런 수렴하던 추세를 위로 돌파했다가 지금 지지가 나오는 듯한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 받고 이 앞전 매집봉대 라인을 다시 한번 먹으러 가는, 매집봉이 됐든 장대 양봉이 됐든 이렇게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추세가 만약에 깨지면 이 추세 하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그 아래로 밀린다. 그럼 전저점 라인이 이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이 깨지면 이제 한 2,600원에서 500원 사이 이 정도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은 손절 안 하고,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한다면 버틸 것 같거든요. 굳이, 왜냐면 이 쌍봉스러운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털고 나간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공시가 좀 떴는데 지금 대주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만 주씩 지금 매수를 좀 한 모습이죠. 지금 2만 주, 3만 주, 만 주, 4만 2천 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 이덴텍이 17인? 아마 이 17인 안에 있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지금 어, 대주주 지분이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한 번 더 찍고 올라갈 수는 있을지언정 하락 추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바닥을 지켜주면서 매집봉도 들어와 줬으니 강하게 우상향 추세 지켜주면서 올라가 주면 베스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448선 이탈을 하면 224선까지는 좀 열어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우리 ENL. 우리 ENL도 지금 제가 단기적인 추세로 보면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월요일엔 하락하고 어제는 또 소폭 상승하고 오늘은 또 소폭 하락하고, 그냥 이 박스권 안에 계속 있는 모습이죠. 이 박스권 안에서 약간 길을 모으는 듯한 모습이, 여기서 그러면 위로 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아래로 간다? 손절 라인이 짧죠. 반대로 위로 가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계속 지금 도치형 캔들로 약간 위아래로 약간 눈치 보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도치형 캔들이 나오거나 좀 위로 올라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수렴하는 추세가 어떻게 끝나는지 좀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EN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이 214일선을 지켜주고 있지만 최대 이 112선까지도 여러분들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보기엔 괜찮아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어떻게 좀 여기서 수렴 끝부분에서, 이 끝부분에서 어떠한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 우리타나폴딩스. 우리타나폴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한 3%대까지 올라줬다가 지금 2% 상승을 해준 모습이죠. 차트 크게 보면 이러한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추세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추세를 위로 돌파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런지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저점 약간 잡아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죠. 그러면서 어느새 224일선 위로 지금 올라와서 양봉으로 만들어줬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할 수 있겠죠. 손절 라인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충분히 매집봉으로 보이는 캔들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약간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나고 쏘아 올린다면 좀 강하게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보유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장기 동평에서 한 112선만 이탈 안 하면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그리고 이 우리산업홀딩스가 우리산업의 지주회사죠. 우리산업이 괜찮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10% 정도. 근데 이제 우리산업은 올라갔는데 우리산업홀딩스가 올라가지 않는 거 보니까 보시면 이제 강세테마 보시면 수소차 연료전지 뭐 현대차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고 뭐 수소 상용화 등 미래 모바일티 솔루션 분야 총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소 연료전지 파트너십 뭐 중국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산업이 오늘 슈팅이 나온 모습인데 이 지주회사 안에 있는 우리 산업이 지금 이렇게 저점을 잡아주고 올라가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산업 홀딩스도 이 흐름 맞춰서 따라갈 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매집에 대한 작은 밥그릇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 매수하셔서 보유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 손절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산업. 이건산업도 지금 차트 크게 보면 이런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제 작년 한 10월부터 이런 추세를 만들어냈죠. 이런 추세 안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봉이 괜찮게 보이는 모습이죠. 뭐 13%, 12%, 뭐 18%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윗꼬리가 크지 않은 윗꼬리가 길지 않은 약간 장대 양봉이 섰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안에서 112선을 근처에서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면 112선 위에서 매매를 해보기 괜찮겠죠. 지금 또 월요일에 소폭 하락했다가 화수 올라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눌러준다. 이런 그림에 베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아마 이 224일선을 뚫고 448일선까지도 도전하러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산업 같은 경우에 돌파, 눌림, 재차 슈팅하는 그림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HL 만도랑 MPC 좀 보면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만도라는 회사였죠. 그래서 차트 크게 보면 이런 그림인데 약간 이 그림이 현대차, 기아 차트랑 되게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같은 섹터다 보니까 코스피 자동차 쪽이고 같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총이 무려 2조 4천억인데 대주주 지분이 30%가 넘어 한라홀딩스가 대주주죠. 그래서 이 HL이 아마 한라인 것 같거든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라홀딩스가 30%를 가지고 있고 뭐 자동차 부품 제조, 마케팅, 판매, 뭐 HL 만도로 변경됐다 하면서 보시면 매출이 5조, 7조, 8조, 9조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차트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상승 나올 때 기아 차트랑 똑같죠. 보시면 기아 기아 이 그림이랑 똑같죠. 이 그림이랑 그래서 지금 이 HR 만도 같은 경우에 이때만 좀 놓고 보면 거래량이 그래도 좀 실린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조정이 나왔었는데 보시면 이 조정이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저점을 올려주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락 추세를 돌려주는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으로 본다면 상단에 지금 근처에 가까운 모습인데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려오면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근데 지금 단기 추세는 굉장히 괜찮죠. 오히려 지금 저점을 올려주는 추세 안에서 단기평에서도 계속 지지가 나오면서 슈팅, 지지, 슈팅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솔직히 조금 떠 있어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아마 이때 양봉이 뜬 이후에 이 눌림 자리에서 한번 받아볼 만한 타점이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위치는 이 정도 돌파해주면 좀 괜찮은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지금 여기를 돌파해줬으니 지지가 나와야겠죠.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온다면,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장기 입평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위치가 이 정도인데 다음 저항 위치는 다 여기로 보이죠. 이 정도로 57,000원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하신다면 이 정도만 슈팅이 나와도 좀 짧게 익절하고 나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차트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눌러주고 돌려주는 모습.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려왔다 다시 가더라도 이 전 저점대 구간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주봉으로 봐도 주봉상 장기평 위로 올라왔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 구간 보시면 이 매물대 많고 매물대 두텁고, 이때 지지저항 나왔었고 최근에 지지저항 나왔던 구간을 돌파해줬죠. 그러면 이 48,0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또 괜찮은 흐름 나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월봉상 지금 스토캐스틱도 골든크로스가 나르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다음 종목 MPC. MPC도 지금 이러한 추세 안에 있는데, 보시면 이때 엄청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MPC 같은 경우에 원래 그전 고점대 라인이 여기였죠. 근데 보시면 이 구간대까지 들어 올리면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고점대에서 거래량이 크게 이탈한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차트라면 저는 한 번 더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돌파하고 저점을 올려주는 추세로 바꿔놨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대 라인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런 추세 안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수렴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방향이 위로 튄다. 그러면 눌리면서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괜찮은 그림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저점 올려주는 추세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라면 일단 장기평 하나라도 위에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 하단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실 분들 계시다면 추세 하단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MPC도 뭐 플라스틱 위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기 포장 시총 2,000한 600억 정도 되고, 대주주가 꽤 많이 갖고 있죠. 58%나 가지고 있고, 뭐 플라스틱, 금형 부분 플라스틱, 뭐 컨테이너 팔레트, 체어 데스크, 환경제품, 시트루 제품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무도 그래 나쁘지 않더라고. 매출 4천억, 5천억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 괜찮고, 차트 크게 보면 이때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고점대 거래량이 딱히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구간 본전 매물 주고, 딱 보면 이 구간까지 들어올리면서 매물을 소화를 했는데 8,000원에서 두 배도 안 올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시세가 죽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세네 배는 올리고 죽어야 되지 않나. 이 구간대로만 보더라도 8,000원에서 8324, 25,000원, 3만원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슈팅 나오고 하락파동 나오면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가성비로 봤을 때는 추세 하단 이렇게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수렴하는 추세가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위로 튄다면 위에 올라갔을 때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아래로 튄다면 다시 자르고 이 전저점대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걸 체크하거나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종목 두 종목 정도 봤는데, 요즘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최근에 상승 나온 상보랑 오늘 상한가 페이지 모빌리언스 두 종목 좀 보면, 상보 볼게요. 상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약간 쌍봉 쌍봉 찍고 빠지는 모습으로 2평까지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상한가로 들어올려 버리죠. 왜냐면 이 장기 평대 깨지면 손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마지막 장기 이동 평선 라인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서 이 개파락 음봉이 떴을 때 손절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세력이 기가 막히게 여기서 상한가로 들어올려 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모습. 신기한 게 이 앞에 비슷한 구간대 매물을 체크를 하고 쌍봉식이 하락이 나오는 것처럼 뺐다가 들어 올려 버린다는 거. 약간 이거를 단테님이 요새 이 페이크 음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 진짜 손절 나갔을 수도 있고 여기서 올랐으니 망정이지 하락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나리오를 다 세워야겠죠. 여기서 만약에 조금 하락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버텨볼 만하겠다. 버틸 건지 아니면 나는 이 평라인 깨지면 손절할 거다.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간 있게 매매를 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쌍봉 치고 빠지는 듯 하더니 들어올리는 모습. 그리고 오늘 KG 모빌리언스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또 신기하죠. 이렇게 삼지창의 모습으로 삼지창의 모습으로 빠지면서 갑자기 여기서 상한가 들어가죠. 갑자기 최근에 이 구간에서 바닥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참 이렇게 하면 세력이 이렇게 쏘아 올리면 개미들이 아무리 이 저점대에서 사지 않은 이상 이거를 버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삼지창의 모습으로 들어올렸다 들어올렸다. 왜냐면 들어올렸다 빼고 들어올렸다 빼고 그럼 들어올리면 이 정도 구간에서 아마 대부분 던질 겁니다. 본전 왔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 팔길 잘했네. 근데 이렇게 올려버리죠. 그래서 오늘 저도 상 따려고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매수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장기동 평선을 다 돌파하고 마무리가 됐길래 사려고 했던 건데 일단 체결은 되지 않았고 참 이런 거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안에서 갑자기 슈팅이 나오는 종목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금강공업은 좀 아쉬운 게 제가 이제 검색기 돌려보고 하면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올까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려왔는데 바닥을 여기서 두 번 정도 잡아주고 매집봉 띄워주고 들어 올렸길래 야 이거 눌러주고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올까 했었는데 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자리가 다 비슷해 보이게 비슷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 종목이어도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우크라이나 모듈러 주택 때문에 이미 많이 엮여 있죠. 모듈러 주택, 금강공업, 오전장 테마동향 보시면 모듈러 주택, 금강공업 이 우크라이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미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시장에서 이미. 그래서 이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도 자리 자체는 괜찮은 것 같으나 지금 주목받을 만한 이슈는 딱히 없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네오패트처럼 한 1, 2주 더 시간이 걸렸던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이 혹시 주목받지 못하는 섹터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일단 또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면 상승도 그만큼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쉽다고 좀 생각이 들고 참 이렇게 약간 포스코 스틸리온이랑 비슷하죠. 들어올리고 눌렀는데 바닥을 지켜주더니 다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눌림 거래량 없이 눌림 주고 재차 슈팅. 물론 이제 윗골에 달린 음봉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런 그림 보면서 또 하나 배운다. 이게 그리고 이 제가 또 관심 종목을 가져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올리고 쌍봉을 찍었는데 이 구간이 쌍봉 그림이죠, 여러분. 쌍봉 그림인데 이 구간 이 상승 기간에 비해 이 하락한 조정 기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안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내려왔다가 가지 않을까. 이 구간을 좀 더 길게 해서. 근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쏴버리네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건지. 일단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스닥 선물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 S&P 500 선물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애플은 지금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전고점대 라인 돌파하고 이 코로나 때 상승 때 전고점대 라인을 돌파하더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쓰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추세가 굉장히 무섭죠. 지금 이렇게 이러한 추세죠 지금. 와 3,500조 애플이 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테슬라는 또 어떤 장전에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나 보면 일단 보합권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도 어떤 흐름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미국 증시가 올라도 하락을 했으니까 내일은 반대로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 하락을 한다면 국내 증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이번 주 별로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크게 재미는 못 느끼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흐름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이번 주에 관심 종목들이 크게 흐름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지지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추가로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좀 공지 드릴 게 있는데, 내일은 또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내일 영상 업로드는 없고, 대신 금요일 영상 업로드하거나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